어제 아케미랑 상의해봤는데 이 집을 나가줘야겠어.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연한 거지. 백순에 다름없는 남자랑 함께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거 이혼 신고서야. 당신만 사인하면 돼. 아케미, 괜찮은 거지? 너 지금 장모님 말에 넘어간 거잖아. 엄마를 안 좋게 말하지 마. 나도 엄마랑 같은 마음이니까 됐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내 이름은 사이토 사토시, 30살. 아내인 아케미와는 친구의 소개로 사귀게 되어 결혼으로 꼬린 순조로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랬지만 나는 몇 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프로그래머 일을 시작했다. 재택근무자로 집에서 작업하는 일이 메인이 되어 뭐 굳이 말할 것도 없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다. 이런 일은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기 사토씨, 응? 왜 그래? 아까부터 계속 컴퓨터로 뭐 하는 거야? 아, 시스템에 좀 오류가 있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렇구나. 힘들겠네. 뭐 이런 문제는 자주 일어나니까 이미 익숙해. 그렇구나. 좋아, 이걸로 문제 해결.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오늘 일 벌써 끝난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의뢰는 잘 완수하고 있고 오래 일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장래엔 어쩌려고? 뭐? 괜찮아. 실제로 이렇게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고 저금도 매달 하고 있잖아. 게다가 일 자체는 매달 늘고 있어. 그건 그렇긴 한데.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아니, 사실은 엄마가 엄청 걱정하고 있거든. 아케미네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일해도 괜찮은 거냐면서.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거든. 그랬구나. 뭐 확실히 장모님 세대에는 재택근무라는 게 익숙치 않으니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아케미나 어머님께 민폐 끼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것만은 약속할게. 만약 어머님이 그래도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시면 내가 급여 명세든 뭐든 갖고 갈 테니까 안심해. 그렇네. 고마워. 괜한 걸 물어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제대로 설명을 안 했었으니까. 일단 저녁 장 보러 갔다 올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라인 보내. 알았어.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걱정을 끼치고 말았지만 이렇게 아케미에게도 재택근무에 대해 이해시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자고 다짐했을 때 아케미에게 받은 소식을 계기로 이 흐름은 크게 변하게 되는데 그건 평소대로 의뢰를 수행하던 날의 일이었다. 저기 사토씨, 응? 왜? 사실은 아까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장모님께? 무슨 일이야? 사실은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게 되었다고. 이혼? 무슨 일 있었어? 그게 나도 자세한 이유는 모르는데 최근에 계속 자잘하게 싸웠나 봐. 그렇구나. 나도 놀랐어. 내가 본가에 한동안 돌아가지 않은 사이에 일이 이렇게 됐을 줄은. 참고로 두 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거 말인데 본가는 아빠 명의라서 아빠가 그 집에 살게 되었어. 그래서 엄마도 살 집이 없는 상태야. 그렇구나. 그래서 말인데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 사실은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같이? 갑자기 혼자가 되면 여러모로 괴로울 것 같다고. 사토시가 괜찮으면 여기 살고 싶다고 했어. 그렇구나. 역시 안 되겠지? 안 되면 편하게 말해. 다른 방법도 생각할 테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다른 방법이 정말 있는 거야? 그건 말을 흐리며 고개를 숙이는 아케미. 솔직히 다른 선택지 같은 건 없겠지. 아케미는 애초에 엄마를 많이 좋아해서 마마걸 느낌이 있다. 나는 딱히 그걸 안 좋게 생각하진 않는다. 모녀 사이가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여기선 남편으로서 발벗고 나서야겠지. 그럼 우리 집에 모셔와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돼? 아케미의 어머님을 그대로 못 본 채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집에 모셔오자. 너무 오래는 좀 그렇지만 계속 같이 살기에는 이 집은 좁을 테니까. 사토시, 정말 고마워. 별거 아니야. 곤란할 때는 서로 도와야지. 고마워. 그렇게 정해졌으니 장모님께 바로 연락해. 언제 오셔도 괜찮으니까. 바로 연락해볼게. 분명 엄마도 기뻐할 거야. 아케미는 바로 기쁜 듯이 어머님께 전화를 했다.
아내가 이렇게 기뻐하니 나도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짐을 정리한 장모님이 집에 오셨다. 이야, 사토시 오랜만이야.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미안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하자 나가라고 하더라고.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그렇군요. 나는 솔직히 장모님과 거의 대화한 적이 없었지만 확실히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셨던 것 같다. 게다가 아케미는 이렇게 상냥한 성격이지만 장모님은 딱 봐도 기가 세 보이신달까. 도저히 지금부터 남의 집에 신세를 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서 안 좋은 예감이 슬금슬금 들었다. 사토시, 내가 온 이상 당신도 제대로 교육시켜줄게. 네? 그럼 바로 방으로 안내해줄래? 네, 이쪽입니다. 이날 이후 나는 장모님을 쉽게 집에 들인 걸 후회하게 된다. 그야말로 지옥의 시작이었다. 저기 사토시. 네, 무슨 일이신가요? 일은 언제 시작하는 거야? 일이요? 그래, 일 안 하고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잖아.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재택근무거든요. 재택근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금방 끝나는 일이 어디 있어? 아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잖아. 남자는 자고로 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야 하는 거야. 당신이 하는 일은 백수나 다름없어. 언제적 가치관이야. 뭐 장모님이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건 아케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하니 역시 화가 난다. 나는 평소에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역시 반박하기로. 저기 죄송하지만 아케미는 전업주부입니다. 이 집의 가게는 전부 제 벌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백수가 그런 게 가능할 리 없지 않습니까? 저금이라도 깬 거겠지. 아케미가 그랬어. 매달 필요한 금액을 받을 뿐 얼마를 벌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저기 그건... 게다가 당신이 그 모양이니 아이도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부부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적인 것까지 장모님께 개입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백수 주제에 말 대답하지 마. 아무튼 바로 일을 찾도록 해.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재택근무라지만 성실히 일하고 있는데 이 불합리한 말은 뭐란 말인가. 이런 공격이 반복되다가 일에 영향이 생기면 곤란하니 나는 아케미에게 이 일에 대해 상담했다. 저기 아케미. 왜 그래? 사실은 장모님이 너무 구박을 하셔. 구박? 재택근무는 백수나 다름없다. 땀 흘려 일해라 라고 하셨어. 나는 성실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 그랬구나. 미안해. 엄마가 심한 말을. 아케미가 직접 말해줘야 장모님이 생각을 바꾸실 것 같아서.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엄마의 마음도 이해돼. 뭐? 솔직히 사토시의 장래가 불안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재택근무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일을 해봤자 집에서 몇 시간 작업하는 게 다고 그 외의 시간에는 게임 같은 걸 하잖아. 사적인 시간에는 뭐라든 상관없잖아. 이렇게 너를 제대로 부양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 나 가난으로 고생하는 건 절대로 싫어. 아케미, 너도 날 못 믿는 거야? 미안. 이거 구인 잡지야. 이거 보고 생각 좀 해보는 게 어때? 이제 됐어. 내버려둬. 사토시.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 믿었던 아케미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 솔직히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애초에 아케미가 나랑 결혼한 후 일을 그만두고 나에게 부양받을 생각밖에 안 하는 것도 뭔가 답답했다. 만약 내 일이 잘 안 되면 맞벌이로 돌아가는 등 부부끼리 서로 도우면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나한테만 일에 대한 책임을 밀어붙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성공을 향해 노력하는 걸 부정하다니.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리고 다음날 사토시, 아케미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가 하는 말을 못 듣겠다면서? 네, 전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제 일은 스스로 고를 거라서요. 유감이네.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이제 말이 안 통하겠어. 어제 아케미랑 상의해봤는데 이 집을 나가줘야겠어.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연한 거지. 백수나 다름없는 남자랑 함께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거 이혼 신고서야.
당신만 사인하면 돼. 아케미, 괜찮은 거지? 너 지금 장모님 말에 넘어간 거잖아. 엄마를 안 좋게 말하지 마. 나도 엄마랑 같은 마음이니까 됐어. 아케미는 분명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엄마의 눈치를 보고 엄마에게 혼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독한 부모에게 지배당하는 불쌍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아케미와 있는 한 이 독한 엄마까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어머, 얘기가 빨라서 좋네. 언제까지 짐을 정리하면 될까요? 글쎄, 사실은 우리 지금부터 온천 여행을 가려고 했어. 3박 4일로 말이야. 그런가요? 누구 돈으로 갈 생각인 거야, 이 자식들? 그동안 짐을 정리해주면 돼.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정도는 됐나? 이렇게 나는 아케미와 이혼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사흘 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있을 리가. 나는 일단 짐을 모두 대여한 창고에 옮기고 먼슬리 아파트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작업은 막힘없이 끝났다. 이걸로 나는 자유의 몸이네. 잘 가, 아케미. 그리고 다음날 엄청난 기세로 장모님에게 연락이 왔다. 너무 예상대로라 웃음을 참기 힘들었지. 여보세요? 사토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니! 가구랑 가전이 하나도 없잖아! 그야 당연하죠. 다 제가 산 거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백수라서 제대로 된 돈도 없는 남자가 가구나 가전을 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저기요,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제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재택근무는 백수나 마찬가지야! 제가 급여 명세를 어머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아케미한테 말했는데도 말이죠. 알바 같은 금액을 쳐다봤자 숙연해질 거 아니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아주 많이 버나 봐. 네, 대충 3천만 원 정도 벌죠. 뭐? 그렇게 제 일에 부정하시길래 말할 여유가 없었는데 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회사를 세워서 독립하게 되었어요. 거짓말이지? 정말입니다. 아케미한테 말하려고 했을 때 장모님의 동거 얘기가 나와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다음 달에는 대기업 모니로봇에서 의뢰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로봇이랑? 아무리 무지한 장모님이라도 모니로봇은 알고 계시죠? 수입은 앞으로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 그랬구나. 뭐 이혼하기로 했으니 당신들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요. 내가 진실을 들이밀자 장모님은 전화 너머로 엄청난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내었다. 그런 거였으면 빨리 말을 해야지. 내가 오해를 했잖아. 아케미 너도 사토시 씨가 그렇게 잘 벌면 말 좀 해주지. 미안해. 매달 필요한 돈만 줬고 저금이 많으니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왜 저금이 있다는 걸 말 안 한 거야? 정말 머리가 나쁘다니까? 미안해. 이거 봐. 오해였어, 오해. 나는 사토시 씨가 돈을 조금 번다고 오해했던 것뿐이야. 그동안 안 좋게 말해서 미안해. 오해도 풀렸으니 집으로 돌아와. 응? 뭐? 돌아갈 리가 없잖아. 내가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들어주지 않던 게 누구였더라? 게다가 재택근무로는 제대로 못 본다니 몇 년 전 가치관이야?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오해는 풀렸잖아. 이제 와서 수습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당신들한테는 정이 털렸으니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잠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는데 그 집 내놓았어. 뭐? 집을 내놓았다고? 여보세요? 사토시 무슨 말이야? 이 집은 나와 사토시가 같이 계약한 거잖아. 그렇게 네 맘대로 행동할 수가 없을 텐데. 중요한 걸 까먹고 있는 것 같네. 어? 그 집은 작년에 리폼했잖아. 그때 절차에서 명의가 나로 변경되었거든. 거짓말이지. 그럼 이 집의 권한은? 그래, 나한테 있다는 거지. 그보다 리폼할 돈을 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내 벌이를 불안하게 생각했던 건지 진짜 알 수가 없네. 엄마한테 계속 세뇌당해서 그런 거겠지. 재택근무는 악이라고. 참 불쌍하다. 그럴 수가. 참고로 오늘 해체업자분께 와달라고 연락해뒀으니까 슬슬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럼 너희는 노숙자가 되겠네. 말도 안 돼. 너 이런 짓을 하다니 용서 못해. 아, 업자분 오셨나 보네. 그럼 전화 끊는다.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건강하시길. 잠깐 기다려. 사토시 기다려. 잠깐 우리한테 시간을. 이렇게 모든 소동이 끝을 고한 것이다. 참고로 나는 이혼에 관한 위자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재산분할로 땡전 한 푼 상대에게 넘기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상대가 제안한 이혼이기도 하고 장모한테 받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청구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니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는 걸로 합의한 거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장인어른의 연락으로 알게 된 건데 무려 그 후 장모님과 아케미는 본가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한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에게 폭언을 듣는 동안 한 번도 지켜주지 않은 아케미에 대한 애정이 제로에 가까워서 물론 쫓아냈다고 한다. 집 앞에서 버티고 있길래 경찰한테 부탁해서 쫓아내달라고 했고 말이다. 그래서 나한테도 조심하라고 충고하기 위해 연락을 주신 것이다. 그 후 장모님과 아케미는 돈이 없어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돈이 부족했던 장모는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고 아케미는 밤일과 낮의 알바를 겸임하며 살아가는 등 그림으로 그린 듯한 전락 인생을 걷고 있다고 한다. 뭐 나보다 자기 엄마를 골랐으니 어쩔 수 없지. 나를 골라줬으면 다시 한번 잘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미련 갖지 말자. 아케미가 스스로 그 엄마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 아니 근데 그 엄마한테서 떨어지는 게 혼자서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런 건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계속해서 아케미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어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얼마 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안심했어. 다 사토시 덕분이야. 뭐 나도 아케미한테 심한 짓을 했으니 쌤쌤이지. 그 후 나는 탐정의 힘을 빌려 아케미의 현주소를 찾아갔다. 아케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며 빌었다. 장모님은 도둑질을 반복하다가 체포당했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장모님 몰래 밤에 도망쳐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 말이야, 아케미는 그 사람에게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해. 독한 부모가 오랜 시간을 걸쳐 자식을 가스라이팅한 거지. 같이 다시 시작해보자. 난 역시 아케미를 좋아해. 사토시. 이렇게 나는 아케미를 새로 이사한 집에 살게 하며 정신과에 다니게 했다. 참고로 재혼은 하지 않았다. 아케미의 치료가 잘 되어 우리의 관계가 다시 쌓이면 생각해보자고 상의해서 정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아케미는 순조롭게 회복. 장인어른께도 인사하러 가서 지금까지의 일을 사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인연을 되돌리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 돌아가자 아케미. 얘 꼬마야, 괜찮니? 사야카, 구급차를 불러줘. 여보, 차가 도망가고 있어. 뭐? 나는 필사적으로 번호를 외우려고 했지만 소년을 치고 간 차는 엄청난 속도로 떠나버려서 차종과 색만 알 수 있었다. 내 이름은 타케루, 28살 회사원이다. 3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야카와 결혼해서 둘이 살고 있다. 아이를 갖고 싶긴 하지만 좀처럼 생기지 않는 게 고민이었다. 타케루, 이번에도 안 되나 봐. 뭐 이번만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음 달에 또 힘내보자. 응? 그래야지. 하지만 다음 달 나는 밤일을 열심히 할 수 없었다. 사실은 당시에 만성적인 컨디션 불량을 느끼고 있어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기절하듯 잠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한창 일할 때인데다가 출세욕도 있었던 나는 매일 상사와의 회식으로 지쳐 있었기에 그 때문인가 했는데 설마 이때 내 몸이 병마에 침식되어 있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아, 얼마 전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가 나왔구나. 어디 보자. 회사에서 받은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나는 놀랐다. 재검사? 타케루 어서 와. 무슨 일이야? 사실은 회사에서 받은 건강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재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서. 뭐? 어디 안 좋은 거야? 모르겠어. 바로 병원을 예약해.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불안하긴 했지만 동료들에게 들어보니 재검사를 받아도 괜찮았다는 사람이 꽤 많아서 괜찮겠지 싶었다. 하지만 의사한테 들은 검사 결과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타케루 씨, 아내분 들어오시죠. 선생님,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안 좋은가요? 왜인지 선생님이 말끝을 흐린다. 나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불안에 덮쳐졌다. 타케루 씨는 위암이 틀림없을 겁니다. 암이요? 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암이라니 얼마나 진행되는 건가요? 타케루 씨의 경우에는 3단계입니다. 3단계면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나을 수 있는 거죠? 이대로면 길어야 1년. 1년? 거짓말이죠, 선생님. 정말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필사적인 우리에게 의사는 미안하다는 듯이 고했다. 남편분의 나이가 젊으셔서 암세포는 이미 곳곳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모두 제거하는 건 보통 병원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수가. 다만 두약 치료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로 나을 수 있나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의사의 말투에서 믿져야 본전인 느낌이라는 건 눈치챘지만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부터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짐을 싸러 일단 집에 돌아가기로. 평소에는 내가 운전하는데 그날만큼은 정신적으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사야카에게 부탁하고 말았다. 힘내자, 타케루. 꼭 나을 거야. 서로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앞을 향하지 않으면 짓눌릴 것 같았다. 그런 때였다. 눈앞의 교차점에서 큰 충돌. 왼쪽에서 온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 중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남자아이를 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내 병에 대해 잊어버리고 남자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남자아이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고 튕겨 날아간 충격 때문인지 심장도 멈춰 있었다. 얘 꼬마야, 괜찮니? 사이카, 구급차를 불러줘! 여보, 차가 도망가고 있어. 젠장, 누가 AED를 가져와 주세요! 나는 몰려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외쳤다. 전에 회사 연수에서 AED 사용법을 배웠던 걸 떠올리고 남자아이의 몸에 붙였다. 설마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튕겨나간 지 10분. 심폐소생을 확인함과 동시에 구급차가 도착하여 남자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는 첫 번째 목격자로서 경찰에게 사정 정지를 받았다. 모두한 차의 특징 같은 건 기억하십니까? 검은 원박스카였는데 그것 말고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번호를 보기 전에 도망가 버려서 땡손이군요. 정보 제공 감사합니다. 경찰에게 사정 통지를 받은 후 집에 돌아갔다. 남자아이의 병상에 신경 쓰이긴 했지만 나도 다음 날부터 입원해야 했고 사야카도 나를 걱정하느라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다. 다만 경찰한테 무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로 만족했다. 그때 아이의 부모님이 경찰을 통해 답례를 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거절했다. 남자아이가 무사하다면 그 이상 바라는 건 없었다. 이렇게 한 생명을 구한 다음 날부터 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항암 치료는 상상을 초월하는 괴로움이었다. 잘 때도 일어나 있을 때도 토끼가 치밀었고 물론 머리카락도 빠졌다. 오랜만에 본 내 얼굴은 도저히 28살 남자로는 보이지 않았다. 타케루, 괜찮아? 힘내야지. 힘낼게. 투병 생활을 SNS에 올려보지 않을래? 지금 이 상황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혼자한테는 괴롭다고 말하기 힘들 테니까 SNS에 올리면 여러 사람에게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기분도 전환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럼 타케루도 기운나지 않을까 해서. 사야카에게 들켰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 노력이 사야카를 괜히 더 걱정시키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알았어. 해볼게. 솔직히 병원에 있는 동안 할 일이 없으니 나는 사야카의 말대로 SNS를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일기 쓰듯이 글만 올리고 있었는데 사야카가 사진도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봐줄 거라고 해서 부끄러웠지만 사진도 찍어 올렸다. 그러자 사야카의 말대로 따스한 댓글이 많이 달렸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으로 가득해서 마음이 찡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SNS는 굉장하구나. 다들 응원해주고 있어. 나도 더더욱 응원할게. 고마워 사야카. 하지만 모두의 응원이 무색하게도 내 안의 암세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평소대로 SNS에 사진과 병상 결과를 올리고 있었다.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암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명 반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두통이 심해졌다. 말기암이 되면 치아의 환자가 두통을 호소한다고 하는데 머리가 아플 때마다 나는 죽음을 향한 공포에 떨었다. 그때였다. SNS에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다. 야마다 씨? 대체 누구지? 팬이 응원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해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그러자 거기에 놀랄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모니로봇 병원의 외과의인 야마다라고 합니다. SNS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이신가요? 예, 괜찮다면 한번 다케루 씨를 진찰해드려도 될까요? 그런 말씀이셨군요. 감사합니다. 마음은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으니 진찰해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 홈페이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나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야마다라고 소개한 의사가 보낸 링크를 열자 본인인 것으로 보이는 의사의 사진과 국력이 실려 있었다. 사야카, 이거 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대단하다. 근데 왜 일부러? SNS를 보셨나 봐. 대단해. 나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바로 야마다 씨에게 연락해서 한번 봐달라는 취지를 전했다. 사실은 이 야마다 씨라는 의사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암수술 명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투약 치료밖에 하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환자들의 수술을 맡아 완치시킨 사례가 잔뜩 있다고 한다. 분명 여러 곳에서 부르고 있을 텐데 일부러 연락을 주시다니. 사야카에게 추천받아 SNS를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 주 나는 사야카와 함께 야마다 선생님을 찾아갔다. 잘 와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명의인 만큼 순조롭게 진찰이 끝났다. 선생님, 저는 여명 선고를 받았습니다. 역시 야마다 선생님이 보기에도 어려울까요? 그렇네요. 솔직히 말하면 꽤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명이라고 해도 나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어깨를 떨구는데. 타케루 씨, 바로 수술을 하지요. 네? 하지만 수술로 나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둬도 진행될 뿐이니까요. 아무튼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당신은 아직 젊어 체력이 있으니 지금 수를 쓰는 게 최선입니다. 사야카는 내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수속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바쁘신 거 아닌가요? 그러자 야마다 선생님은 빙긋하고 호호 웃었다. 당신에게는 큰 은혜가 있거든요. 더 자세한 건 병이 나으면 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군. 궁금해서 이대로는 죽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것도 명의의 방식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게 은혜를 판 기억은 없었으니까. 입원 중이었던 병원의 선생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나는 야마다 선생님이 있는 병원으로 급히 옮긴 후 수술을 받게 되었다. 사야카, 다녀올게. 타케루, 힘내. 그럼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야카 씨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타케루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수술이 시작되었다. 얼마 후 나는 마취로 의식이 멀어져 갔다.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 내가 누군지 알겠어? 사야카... 눈을 뜬 건 아침이었다. 아무래도 수술 후에도 계속 자고 있었던 것 같았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야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타케루 씨, 정신이 드시나요? 선생님, 수술은... 종양은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성공이에요. 타케루, 다행이다. 다행이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다시 잠들었다. 그 후 나는 점점 회복해갔다. 수술 후에 통증은 있었지만 몸이 나른했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져서 스스로도 병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걱정되는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저 살려주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체 얼마를 청구당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아쉽게도 보험을 들지 않았고 저축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 그런데 야마다 선생님의 답변은 예상 외의 것이었다. 이미 비용은 받았으니 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말했잖아요. 당신에게는 은혜가 있다고. 이건 그 은혜를 갚은 겁니다. 그건 수술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편 아니었나요? 아니요. 정말입니다. 뭐 저를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 모를 만도 하지요. 예, 들어오렴. 그렇게 선생님이 부르자 어린 남자아이가 병실로 들어왔다.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싶었더니, 형, 누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타케루 씨, 사야카 씨, 이 아들은 제 아들 유타입니다. 그러자 사야카가 아타고 목소리를 내었다. 혹시 그때 사고 당한 아이? 그렇구나. 아, 그때는 고마웠어. 그때 당신이 적절한 대응을 해주신 덕분에 아들이 살았습니다. 답례를 하고 싶었는데 거절당했죠. 그런데 설마 병을 앓고 계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구급차를 부른 본인이라는 걸 아셨나요? 사실 그건 유타 덕분입니다. 얼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저기 아빠! 왜 그러니? 이 사람 나를 구해준 사람을 똑 닮았어. 어디 보자. 유타가 보여준 건 핸드폰 화면이었다.
나는 의사라서 유타와 놀아줄 시간이 적다. 놀아주지 못할 때는 유타에게 내 핸드폰을 주었다. 유타가 보여준 건 SNS의 어느 사진. 유타, 정말 이 사람이니? 아, 이 사람이 날 구해줬어. 그 남성의 이름은 타케루라고 했다. 만약 타케루 씨가 정말 유타를 구한 분이라면 반드시 답례를 하고 싶다. 타케루 씨는 말기암이구나.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 암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건 은혜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나는 타케루 씨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다. 현재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 수술비는 괜찮습니다. 병원 침대 비용은 필요하지만 많이 비싸지 않을 겁니다. 형, 건강해져서 다행이다. 우리는 이 기적에 감사하면서 야마다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을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건 이런 때 하는 말인가 보다. 그 후 나는 몸 상태가 안정되어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 더 기적이 일어났다. 야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인사해야 하는 건 저입니다. 유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배웅을 받을 때 한 남자가 주차장이 아닌 병원 앞에 차를 대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에 들어가는 게 보였다. 이봐, 여기에 명의가 있다면서 불러와. 죄송하지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원한다면 일단 차를 주차장에 대고 나서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시끄러, 너 의사냐? 빨리 명의라는 놈을 불러와. 나와 사약하는 경비원을 부르기 위해 움직였다. 그동안에도 남자는 야마다 선생님에게 소리를 질렀다. 건강해 보이십니다만. 암이야, 암. 이런, 이미 어디서 진찰을 받고 오신 건가요? 그래, 1단계라고 했어. 1단계인가요? 다행이네요. 그 정도라면 자각 증상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왜 병원에 가신 건가요? 그리고 언제쯤인지도 알려주세요. 2달 전이야. 추돌 사고가 좀 있어서 그래서 검사를. 건강진단을 한동안 안 받아서 겸사겸사 받았다가 알게 된 거야. 남자의 발언에 나는 무언가가 걸렸다. 그때였다. 어라? 남자의 차를 보고 나는 어떤 사실을 떠올렸다. 왜 그래? 빨리 경비원을. 나는 차의 프론트로 돌아가 차분히 관찰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저기 아? 뭐야? 프론트에 움푹 파인 곳, 이거 뭔가요? 아? 알고 계시나요? 살짝 피 같은 게 묻어있는 거. 넌 뭐야? 난 그냥 의사한테 진찰받으러 온 거거든? 그 의사는 저입니다만 사실은 2달 전에 아들이 뺑소니를 당했거든요. 어? 그때 신고하고 아들을 구해주신 분들이 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뺑소니 범인의 차가 어떤 특징을 가졌다고 했죠? 검은 원박스카였죠. 우연이겠지. 내가 아니야. 그럼 그 프론트에 파인 곳은 뭔가요? 혹시 충돌했다는 것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가로등에 부딪혀서. 그런 것 치고는 꽤 범위가 넓게 파여 있네요. 가로등이라면 좀 더 한 곳을 집중해서 파이지 않을까요? 커다란 가로등이었다고. 그보다 너 의사라면서 빨리 진찰해. 유감이지만 저는 예정이 꽉 차 있어서 새로운 환자분을 진찰할 여유는 없습니다. 뭐라고? 나를 죽게 내버려두겠다는 거냐? 1단계라면서요. 그럼 제가 아니어도 구할 수 있는 의사는 잔뜩 있습니다. 닥쳐! 이왕이면 잘하는 놈이 좋다고. 그렇군요. 그럼 봐드려도 좋습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 뭐야? 이 차를 조사하게 해주세요. 뭐? 보아하니 드라이브 레코더도 붙어있는 것 같은데 이쪽 남성분께서 말씀하신 빗자국이 만에 하나라도 저희 아들의 것과 일치한다면 당신은 그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 될 겁니다. 남자가 말문이 막힌 걸 보고 우리는 그의 범행을 확신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지만 이 자식이 뺑소니 범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남자가 도망가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바로 번호판을 기록했다. 그러자 맘대로 찍지 마! 남자가 나를 때리러 달려왔다. 하지만 나로서는 오히려 좋았다. 잡아주세요! 드디어 달려온 경비원에게 남자가 붙잡혔고 우리는 경찰을 불렀다. 나와 선생님은 사정을 설명하고 남자가 뺑소니 사건의 범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달하고 차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남자의 차에서 유타의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남자는 2달 전 유타를 치고 간 충격으로 목을 다쳐 병원에 갔을 때 암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안절부절 못하던 남자는 그 사건 이후 집에 숨겨뒀던 원박스를 타고 야마다 선생님을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남자는 뺑소니 범인으로서 체포당했다.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다. 참고로 사실 나에게는 하나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건 병원에서 퇴원하고 반년 후의 일. 불임에 고민하던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이다. 물론 우리는 크게 기뻐했다. 아이가 태어날 시기에 맞춰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사야카는 무사히 출산을 마쳤다. 아기는 여자아이였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 사키라고 이름을 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나와 사야카는 사키를 데리고 야마다 선생님을 찾아가 출산 보고를 냈다. 그 수술 후에도 야마다 선생님과는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키는 유타에게도 예쁨을 받았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야마다 선생님이 해외 병원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고 그 이후 우리와 야마다 선생님의 가족은 소원해지고 말았다. 20년 후 그 사건 이후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의 의학부에 입학했고 매일 공부에 몰두하기를 5년. 연구실에 후배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마중을 나가보니 처음 뵙겠습니다. 사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놀랐다.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그녀는 나를 구해주신 부부의 따님이었던 것이다. 사키! 나 기억해? 유타! 야마다 유타야! 유타?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 가족은 기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사키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나는 운명 같은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5년 후 그날 딸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소문없는 남자가 오면 어떡하지? 아니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속이 위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유타, 들어와. 너는 오랜만입니다. 유타? 많이 컸구나. 설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유타였던 거야? 딸이 에헤헤 하고 부끄럽다는 듯이 웃는 걸 보고 내 마음은 복잡해졌다. 하지만 유타라면 분명 괜찮을 것이다. 설마 내가 구한 아이가 딸의 남편이 될 줄이야. 순조롭게 얘기가 진행되어 딸의 결혼을 계기로 야마다 가족과 우리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야마다 선생님은 여전히 매일 수술을 하시며 바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한다. 전주가 기대되네요. 그러게요. 손주의 얼굴을 보는 건 조금 더 나중 이야기. 이상이 나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다. 참고로 수술 후 재발하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것도 모두 야마다 선생님 덕분이다. 손주와 딸 부부에게 둘러싸인 이 행복한 일상에 감사하면서 건강히 살아가려고 한다.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먹어? 뭐야? 갑자기 성격이 변했어? 아니, 지금 그렇게 태클 걸 때가 아니잖아. 너희들 같은 거지는 이 식당 열 권리가 없다고. 당장 돌아가!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28살. 결혼 5년째인 전업주부. 이런 외모에 조금 가벼운 말투 탓인지 얕보이거나 오해받는 일도 많단 말이지. 싫어. 과자 사줘. 안 된다고 했지? 장볼 때 사는 과자는 한 개 약속했잖아. 어머나 저런 난폭한 말투로. 이래서 요즘 아들은. 자, 마리아는 이 루키 초코가 좋은 거지? 그럼 이 과자는 내일, 알겠지? 날 보고 수군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나대로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마리아도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고 남편과도 원만하다. 근데 이 외모 탓에 엄청난 트러블에 휘말린 적이 있단 말이지. 저기 이번 결혼기념일에 어디 갈까? 결혼기념일? 설마 잊었다고 하진 않았겠지? 그럴 리가 없잖아.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몇 년째 결혼기념일인지 말해봐. 3, 4년 정도인가? 5년이야. 역시 기억 못하잖아. 미안. 시간이 흐르는 게 너무 빨라서. 나리아가 5살이 됐잖아. 혼전 임신이라는 거 잊은 거 아니야? 아, 그랬지. 저기 결혼 5주년이니까 거기 가자. 고급 음식점 타카이. 거기 요리 진짜 맛있단 말이야. 좋네. 근데 마리아는 어쩌지? 괜찮아. 엄마가 맡아준대. 아, 바쁜데 죄송하다. 손녀를 돌보는 게 즐겁다고 했어. 감사하네. 그럼 가끔은 둘이서 느긋하게 즐길까? 아싸! 오랜만에 외식이다. 항상 육아를 당신한테만 맡기니까 말이야. 결혼기념일에는 가끔 사치도 부려보자. 그래. 좀 더 부인을 소중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네요.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니까. 결혼기념일도 결혼 몇 년째인지도 미준 주제. 나에 대한 사랑이 고작 그 정도였어? 좀 봐주라.
농담 그날이 기대된다. 남편인 수기호와는 결혼 5년째, 사귄 지 10년째. 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후 바로 수기호에게 교육받아 사귀게 되었다. 설마 수기호와 아이가 생기고 결혼을 하고 10년이나 함께 지낼 줄은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지만 나는 날티나게 생겼지만 수기호는 아주 성실하다. 안 맞는 부부라는 말은 들었지만 수기호는 태평하고 온화해서 내 다혈질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수기호가 남편이라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아까는 짓궂게 굴었지만 감사한 건 내 쪽이지. 그러니까 당일에는 수기호 몰래 서프라이즈로 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브랜드 지하라의 손목시계를 선물할 예정. 앞으로도 사랑하는 달링과 평생 잘 지낼 수 있도록 말이야. 결혼기념일 당일. 수기호, 슬슬 준비 안 하면 늦는다. 저기 차라쿠, 옷은 이 정도면 될까? 아니, 왜 정장을 입는 거야? 고급 음식점이잖아. 정장은 너무 딱딱하잖아. 그럼 뭐 입고 가지? 평소대로 입으면 돼. 나는 편하게 식사하는 게 좋은데? 헐,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차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 높은 분들도 이용하는 가게잖아. 그치만 수기호가 정장을 입으면 나까지 드레스 꺼내야 하고 사정도 다시 해야 되는데 귀찮아. 에? 모처럼 결혼기념일인데. 술 마시고 배불리 먹을 건데 드레스는 답답할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갈아입고 올게. 부탁할게. 그렇게 우리는 결혼 5주년을 축하하러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부부끼리 고급 음식점 타카이로 갔다. 오, 역시 고급이란 느낌이네. 먹고 마시자. 역시 좀 더 제대로 된 차림을 하고 올 걸 그랬나?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자, 좀 있으면 예약 시간이니까 가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실례합니다. 뭐지? 직원분 유독 빤히 쳐다보는데? 우리를 맞이한 직원은 40대 전후의 여성. 하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저 손님, 성함이 야마모토입니다. 야마모토님? 네, 18시부터 2명으로 예약했는데요. 그렇게 말하자 직원의 얼굴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말이라도 했나? 라고 생각하고 있자 직원의 입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튀어나왔다. 그런 예약은 없습니다. 네? 수기호, 제대로 예약한 거지? 일주일 전에 전화로 예약했어. 아니요, 예약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대로 예약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돌아가 주세요. 몇 번을 얘기해도 직원은 예약되지 않았다고 고집만 부렸다. 왜 그렇게까지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건지 모른 채로 다시 한번 부탁해보기로. 저희는 제대로 예약했으니까 확인해 주시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아니요,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죠? 당신 같은 사람들을 저희 가게에 들일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 가게는 메이지 시대 때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전통 음식점입니다. 네? 정치계 선생님들도 이용하시는 고급 음식점이라고요. 아니, 그래서 뭐예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게 손님으로 당신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어울리지 않는다니 왜요? 혹시 제 차림 때문인가요? 아니, 괜찮다니까.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먹어? 뭐야, 갑자기 성격이 변했어? 아니, 지금 그렇게 태클 걸 때가 아니지 않아? 너희 같은 거지는 이 식당에 올 권리가 없다고. 당장 돌아가! 권리? 이 가게는 선택받은 부자만 이용할 수 있어. 저기요, 고급 음식점이든 전통 음식점이든 누구나 평등히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애초에 이 가게는 드레스 코드 같은 것도 없잖아요. 멍청하긴, 거지한테 권리 따윈 없어. 드레스 코드 같은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옷을 갖춰 입고 온 손님만이 이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니까 거지인 거지. 저기 아무리 그래도 손님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너희 같은 거지는 손님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얼른 꺼져. 다른 손님께 타카이가 이런 거지 같은 손님을 받아들인다고 알려지기 전에 말이야. 고급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접객 태도, 패밀리 레스토랑이어도 완전 클레임감이다. 그럼에도 이런 폭언을 쏟다니 인간으로서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냉정하게 얘기를 계속하기로. 당신 항상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이런 대응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업계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에는 자신이 있어. 응? 너희 같은 놈들은 복장뿐만 아니라 얼굴에서도 가난함이 느껴진다고. 딱 보고 우리 가게에 어울리지 않다는 걸 알았지? 가난해 보인다고? 뻔하지. 결혼기념일을 위해 조금씩 열심히 돈을 모아서 온 거겠지? 그래서 뭐? 가난한데 무리하지 말라는 거지. 조금씩 열심히 모아서 일부러 와준 손님이야말로 소중히 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손님을 소중히 대해봤자 한 번으로 끝일 거 아니야. 정성스레 접객하는 의미가 없잖아. 한 번만 올 손님은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지가 기웃대면 다른 손님한테도 민폐잖아. 오히려 가게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와, 진짜 정신 나간 이론이다. 대박. 누가 정신이 나갔다는 거야? 거지 주제 건방지게? 당신 생각은 잘 알았어. 그럼 얼른 나가. 알았어. 그럼 주인장을 불러줘. 뭐? 무슨 소리야? 아무튼 주인장이랑 직접 얘기하게 해달라고. 주인장이 너희들 같은 거지를 만날 리가 없잖아. 분수를 알라고. 아, 그래? 당신이 그럴 셈이라면 이쪽도 생각이 있지. 여보세요? 나 차라코야. 지금 타카에 와 있는데. 빨리 나가. 나가지 않으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 그러던가 멍청아. 이 전화로 지옥에 떨어뜨려주지. 내가 전화하고 3분. 안색이 창백해진 주인장이 튀어나왔다. 차라코 씨. 주인장! 왜 여주인이? 정말 죄송합니다. 주인장, 머리 들어. 아니요, 차라코 씨가 용서해 줄 때까지 머리를 들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딱히 주인장한테 화난 거 아니야. 자, 너도 머리 숙여. 나 참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튼 사과해. 싫어요. 왜 이런 거지한테? 너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누구냐니? 네? 이 멍청한. 네? 차라코 씨는 이 음식점 오너의 따님이야. 오너의 따님? 그래, 결혼하고 성이 야마모토가 되었지만 원래 성은 타카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유감입니다. 주인장, 나 이 사람 모르는 얼굴인데 신입이야? 네. 업계 자체는 오래 있었다고 하기에 지난주에 채용한 참입니다. 그렇구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나이와 달리 신입이었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탐없는 인간이었을지는 모르고. 그런. 그나저나 나 거지 같은 거 충격이야. 너 차라코 씨에게 무슨 말을? 그치만 딱 봐도. 주인장은 평소 밝고 상냥한 언니 같은 여성이지만 이때는 당황한 분노 때문인지 직원의 머리를 찰싹하고 때렸다. 죄송합니다. 근데 말이야, 차라코가 집에 돌아온 기분으로 그렇게 편한 차림으로 오지 않았으면 됐던 거 아니야? 뭐? 얘 탓이야? 아니요, 어떤 복장이시든 와주시는 손님을 차별한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치? 역시 주인장은 얘기가 빨라서 좋다니까. 어머, 너희들 가게 앞에서 소란스럽게 뭐하니? 아빠! 사모님 이러는 건 우리 엄마이자 오너의 사모님이라는 거지? 모처럼 마리아랑 놀고 있었는데. 일부러 불러서 미안해. 긴급 사태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음식점이 언제부터 손님을 차별하게 됐던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거지같이 생겨서 이 요리점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돌아가래. 뭐? 누가 그런 말을? 이 직원이야. 당신 처음 보는 얼굴인데? 지난주에 들어온 신입이라. 죄송합니다. 오너의 따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직원은 엄마 앞에서 슬라이딩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머리를 숙인다. 하지만 그런 사죄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 직원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너의 딸인 건과는 상관없다고. 자라코의 말대로야. 지금까지 이런 일이 또 있었어? 당치도 않습니다. 이 음식점의 모토는 모든 손님께 최고의 추억을 남겨드리는 것. 손님을 차별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당신 혼자 멋대로 한 거야? 가난한 손님을 쫓아내는 게 가게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했나? 정말 그런 말을 한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매도당해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직원이 엎드린 자세에서 확 일어나서 이쪽을 노려봤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헐, 뻔뻔한 거 봐. 고급 음식점에 이런 차림으로 오는 딸을 혼내야 하는 거지. 오너의 부인께 무례하게 무슨 말을. 왜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고급 음식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야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손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야. 거지 같은 손님이 있으면 가게의 품위가 떨어지잖아. 거지 같은 놈들은 시끄럽고 매너도 없어. 가난함이 옮는다고. 아니 좀! 가게 품위를 떨어뜨린 건 너잖아. 시끄러워. 오너의 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건방 떨지 마. 적당히 해. 주인장, 너 거기에 사랑은 있는 거야? 어떡할 거야, 아이돌. 잠깐! 당신 조용히 해봐. 네 접객에 사랑이 있는 거야? 뭐? 사랑보다 돈을 주는 손님이 다야. 그럴 리가 있나? 손님은 신이라고까진 하지 않겠지만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 정말 그 말대로야. 역시 내가 눈여겨본 주인장이야. 기념일에 여기 오기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와주시다니 기쁜 일이잖아. 가게 입장에서 이렇게 행복한 일은 없어. 이 행복을 모른다면 넌 직원 실격이야. 그런 거치레로 가게가 돌아갈 리가 없잖아. 그럼 넌 우리 가게에 어울리지가 않아. 이 직원은 오늘부로 해고하겠습니다. 뭐? 끌고 가! 젠장, 잘 가. 자라코 씨, 스기오 씨, 오늘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특별 메뉴를 준비할 테니. 그래, 결혼기념일 축하로 엄마가 대접할게. 괜찮아, 오늘은 수기호가 쏘는 거라. 뭐 전통 호텔의 후계자인 스기오 군에게는 이런 음식점 요리는 부담도 아니겠지만. 아니요, 무슨 말씀을. 조금씩 용돈을 모아서 온 겁니다. 어머, 차라코는 엄격한 아내인 거야? 이럴 리가. 돈을 낭비하지 않는 건실한 사람이라고 해줘. 뭐 엄마는 밤까지 마리아를 보고 있을 테니 느긋하게 즐기고 오렴. 엄마, 아빠, 그냥. 고마워. 맞다, 주인장, 이 데이터를 보내줄게. 이건 대체. 나랑 직원의 대화야. 차라코 설마 녹음하고 있었던 거야? 어느새? 싸울 것 같을 때는 항상 녹음하기. 이건 요즘 시대의 기본이야. 감사합니다. 이 녹음 데이터로 저도 이것저것 조사해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업계 추방을 목표로. 그 일로부터 며칠 후 주인장에게 연락이 왔다. 아무래도 타카이에 오기 전부터 트러블이 끊이지 않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젊은 커플이나 돈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은 예약했어도 문전박대. 후기가 안 좋아져서 손해배상을 하게 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근데 왜 그런 인간인지 몰랐냐면 타카이에 오기 전에 이혼해서 성이 바뀌었고 다이어트로 체형이 변하면서 외모가 많이 달라져 채용 담당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참고로 직원의 원래 성은 야마자키, 결혼했을 때의 성은 사이토. 살찐 사이토 미카라는 직원은 절대 채용하지 말라는 말이 업계에서는 유명했다고 한다. 정말 한 방 먹었다는 느낌이다. 그래도 채용하고 금방 들통나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말이야. 다행히 다른 손님한테 피해를 끼친 적은 없는 것 같으니 오히려 제거할 수 있어서 잘 된 거지? 차라코가 평소대로 입고 가자고 말한 덕분일지도. 그러게. 주인장도 그 이후에 전 직원에게 그 직원의 녹음을 들려주면서 재교육을 하고 주의를 줬다고 했어. 잘했어. 난 타카이가 계속 누구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멋진 음식점이길 바라. 나도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타카이에서 결혼기념일을 즐기자. 좋아. 다시 500엔 동전 저금 힘내야지. 사람은 겉모습이 다라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속이 제대로 된 사람이 그걸로 이길 수 있을 때도 있어. 반대로 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겉모습은 빈 껍데기일 뿐이지. 야마모토 차라코, 앞으로도 좋은 여자를 목표로 더 힘낼 거야. 여보세요? 미나미? 야, 후나미, 너 설마 내 명의로 체크인한 거 아니겠지? 나 지금 모니로봇 호텔인데 누가 먼저 체크인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지금 당장 거기서 도망가. 뭐? 무슨 소리? 너 살해당할 거야. 제 이름은 요시다 호나미. 25살 회사원이에요. 좋은 아침.
아키나, 좋은 아침. 얼른 세수하고 밥 먹고 와. 네. 이 아이는 제 딸은 당연히 아닙니다. 올해 10살이 되는 제 여동생 아키나예요. 사실은 5년 전 저희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20살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동생은 아직 5살이었죠. 친척 중에 맡아줄 사람이 없기도 해서 제가 본가로 돌아가 같이 생활하게 된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술 냄새. 또 그 지경까지 마셨어? 뭐 어때? 너한테 내가 피해준 거 있어? 바로 지금 피해를 주고 있잖아. 짜증나. 대체 왜 이런 애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진짜 최악. 라며 욕짓거리를 뱉고 자기 방으로 가는 이 여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쌍둥이 여동생 미나미입니다. 미나미와는 옛날부터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움만 해댔죠. 미나미가 집을 나갈 낌새가 없어 제가 집을 나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난 절대 아키네를 돌보지 않을 거야. 시설에 맡기면 되잖아. 라고 인간성이 의심되는 말을 큰 소리로 외쳤어요. 친척들이 같이 살고 있잖니 언니니까 라는 말을 듣고 이성의 끈을 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아키나 곁으로 달려갔는데 미나 언니랑 살아야 한다면 다른 데로 가고 싶어 라고 싸늘한 눈으로 말한 건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고작 5살짜리 여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미나미의 소행이 좋지 않았다는 거겠죠. 아키나, 네가 괜찮으면 나랑 살자. 그래도 돼? 당연하지. 나는 네 언니잖아. 이렇게 자매 셋이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미나미의 생활 태도는 여전해요. 일을 하는 게 어디인가 싶지만 집에 생활비는 전혀 보태지 않고 가끔 돌아오면 세탁기에 며칠분의 옷을 쑤셔놓고 샤워를 하고 냉장고 속 음식을 마음대로 뒤져서 먹고 짐을 싸서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식이에요. 말다툼을 하는 게 더 귀찮아서 미나미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공기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상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점심 휴식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모르는 번호인데 어디서 온 전화지?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니 무려 근처 파출소 전화였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여보세요? 방금 이 번호로 전화를 받은 요시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방금 요시나님 댁 앞에 낯선 여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네? 평일 점심이라 부재 중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경찰서에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죽여버리겠어 라고 꽤나 살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는 중이시겠지만 한번 사실 확인을 위해 서로 와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저는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반차를 받아 회사를 조퇴한 후 퇴근길에 학교에 전화해서 아키나에게 별일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급식도 잘 먹고 평소대로 문제없다고 했어요.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만약 아키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그 걱정을 덜어 일단 안심. 할 수는 없죠. 정말 짐작 가는 게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20분 만에 경찰서에 도착. 거기 앉아있던 사람은 긴 흑발의 청순계 미녀였어요. 너 절대 용서 못해. 잠깐 진정하세요. 그 여성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뛰어들려고 해서 경찰 여러 명에게 제압당했어요. 저는 겁먹으면서도 그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하지만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실례지만 이 여성분과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돌려줘. 네 남편을 돌려줘. 증거는 다 모아뒀어. 도망 못 가. 네? 그 여성은 가방을 뒤집어 대량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한 장을 줍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네가 네 남편과 불륜한 증거야. 이래도 시침이 되겠다 이거야? 그래요. 제가 낯선 남성과 손을 잡거나 키스하면서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죠. 아마 아주 이를 갈고 꽤 오랫동안 증거를 모은 거겠죠. 돌려줘! 내 히로키를 돌려줘! 오열하는 여성. 다만 정말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이거 제가 아니에요. 뭐? 이걸 보고도 시침이 뜰 셈이야? 아니요. 당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건 제 쌍둥이 여동생이에요. 쌍둥이라니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 아니,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동생 얼굴에는 점이 있고 제 얼굴에는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인 저희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예요. 그래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 자매는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이 점이 없었다면 이 변명이 통하지 않았을 정도였죠. 화장으로 숨긴 거 아니야? 그 사진도 풀 메이크업한 상태였잖아요. 평소에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걸 왜 굳이 오늘만 숨기겠어요? 그럼 제가 아니지만 동생이 불륜하는 건 틀림없어요. 동생은 원래 남자 관계가 문란하고 당신이 쳐들어온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아마 당신의 남편분 외에도 상대가 있을 거예요.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남자 관계가 좋지 않다고는 생각했지만 설마 기혼자에게 손을 댔을 줄이야. 아니, 누가 유혹했을지는 모르는 거지만 하지만 이 사진의 양을 봐서 꽤 자주 만나고 있는 것 같으니 지금은 이 남성에게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저도 평소 미나미에게 불만이 많았기에 여기서 한번 복수하긴 하긴 뭐하지만 이 여성을 돕기로 정했어요. 저는 요시다 호나미로 갑니다. 당신은요? 사토 요코입니다. 괜찮으시면 지금부터 저희 집에 오지 않으실래요? 좀 더 유리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되나요? 오해였다곤 하지만 당신에게 심한 말을 했는데 집 앞에서도 소동을 피우며 민폐를 끼쳤고요. 그렇게 말하며 우는 요코 씨는 정상적인 여성으로 보였어요. 아니, 하지만 이 사진의 양을 보면 매일 스토킹했던 걸 테니 꽤 집착이 심한 사람인 것 같지만 뭐 남편과 남편에게 집착되는 사람 외에게는 정상적인 거겠지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로서도 같이 사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건 유쾌하지 않으니까요. 사회적 제재를 받게 해야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걸 경찰에게 사과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시간은 오후 2시. 아직 아키나도 돌아오지 않았으니 얼른 끝내도록 하죠. 여기가 미나미의 방이에요. 미나미는 짐을 가지러 올 때만 돌아와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자 요코 씨는 척척 방안을 확인하더니 미나미의 노트북을 눈여겨보았어요. 이 노트북 열어봐도 되나요? 물론이죠.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겠네요. 아마 그 여자의 생일일 거예요. 히로키와의 라인 대화에서도 유독 생일에 집착했거든요. 오, 몰랐어요. 요코 씨의 말대로 0827로 노트북 잠금 화면이 해제되었어요. 정말 열렸다. 대단해. 그러더니 가장 먼저 메일함을 열더군요. 뭐지? 이 사람 탐정인가? 싶을 정도로 능숙해서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는데 오늘이 며칠이었죠? 오늘이요? 8월 26일. 아! 그래요. 내일은 저희의 생일이었어요. 문이르봇 호텔에 예약 메일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18시에 체크인이래요. 요코 씨는 그 후 말없이 예약 메일을 핸드폰으로 찍은 후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지하철이랑 택시로 2시간? 지금은 14시니까? 중얼중얼 혼잣말을 반복하기 시작한 요코 씨. 아마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호나미 씨,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집에는 2번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민폐를 끼쳐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요코 씨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지쳤다. 저는 소파에 기대해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지쳤다는 거겠죠. 여동생에게 휘둘리는 일은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민폐를 끼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요코 씨 대체 뭘 할 생각인 걸까? 뭐 생각해봤자 소용없겠지. 아키나가 돌아오기 전에 저녁 먹을 준비를... 오늘은 귀찮으니까 배달이라도 시킬까? 언니! 혼나 언니, 왜 그래? 몸 안 좋아? 아키나, 어라? 벌써 5시 반이야. 뭐? 내가 그렇게 오래 잤어? 헐, 미안. 바로 밥을. 이런 날은 배달, 맞지? 아키나, 고마워. 근데 언니, 정말 괜찮은 거야? 언니가 이렇게 잡는 거 처음 봤어. 오늘은 좀 미나미에 관해서 여러 일이 있었거든. 또 미나 언니가? 그러고 보니 외출했다고 했었지? 그걸 어떻게... 얼마 전에 좀 빨리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 남자랑 있었어. 저리 가라고 혼났지만. 그 망할년이 집에 남자를 데려왔었어? 최악. 그때 남자랑 거급 호텔 기대된다. 내 생일이니까 성대하게 축하해줘 라고 했어. 우와, 완벽하게 오늘 얘기잖아. 근데 남자가 아내한테는 출장이라고 말한다고 했어. 출장이 뭐야?
출장이란 건 일하러 멀리 나가는 걸 말하는 거야. 요즘 드라마 내용이랑 비슷하네. 아, 요즘 불륜 드라마가 유행이었지. 그러고 보니 요즘 유행하는 불륜 드라마 사랑의 감옥에서는 질투심 깊은 아내에게 도망가기 위해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에게 찔려서 생사의 경계를 헤매는데 아직 결혼 전인 아내와 관계를 가지기 전인 불륜 상대가 눈앞에 나타난다는 얘기였지. 질투 깊은 찔린다. 왜 그래? 내 뇌리에 안 좋은 예감이 전류처럼 흘렀고 서둘러 미나미에게 전화를 했다. 제발 받아라. 내 이름은 유시오 미나미, 25살 파견 직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애정이란 것에 굶주려 있었다. 나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왜인지 부모님은 언니만 예뻐했다. 호나미는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고 기특하다. 호나미, 호나미, 호나미. 맨날 그 소리. 그런데 나한테는 미나미도 호나미를 본받아서 더 열심히 하렴. 놀기만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부정만 당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나는 호나미를 아주 싫어했다. 호나미가 너무나도 거슬렸다. 우리가 15살 때 여동생이 태어났다. 그러자 부모님은 언니 이상으로 그 여동생을 아끼기 시작했다. 나는 예뻐해주지 않았으면서 용서 못해. 다 싫어. 이런 가족은 다 죽어버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남자와 자는 걸로 채워졌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특히 최고로 기분 좋은 게 여친이 있는 남자랑 자는 것. 여친보다 내가 최고로 좋은 여자라는 말을 듣는 걸로 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졌다. 미나미는 정말 좋은 여자야. 아내랑은 완전 다르다니까. 당연하지. 지금 사귀는 게 이 남자 히로키. IT 기업에서 일해서 씀씀이가 좋은 게 마음에 든다. 나한테 홍수처럼 돈을 바쳐서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게 최고야. 벌써 1년 정도 이어지고 있고 애인으로서는 지금까지 중 최고일지도? 그러고 보니 곧 미나미 생일이지. 미나미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리 말해둘게. 사실은 고급 삼성 모니로봇 호텔을 예약해뒀어.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미나미한테는 생일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분발했지. 대박, 대박, 대박. 너무 기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생일은 항상 호나미와 같이 축하받았다. 생일 선물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호나미가 갖고 싶은 걸 같이 받았다. 케이크도 호나미가 먹고 싶은 것, 밥도 호나미가 먹고 싶은 것. 나한테 생일에 갖고 싶은 것 있니? 먹고 싶은 건? 같은 질문을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의 사랑을 가장 잘 시험할 수 있는 건 생일. 내 생일을 얼마나 신경 써주는지로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히로키는 최고야. 이대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아내와 이혼으로 몰아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자, 도착했어. 오늘 밤의 공주님. 너무 좋아. 저기 오늘 18시에 예약한 사토인데요. 두 분으로 예약하신 사토 히로키님 맞으신가요? 네. 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체크인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봐주세요. 예약 메일을 갖고 있는 건 저와 동반자인 미나미뿐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전혀. 설마. 여보세요? 미나미? 야, 호나미. 너 설마 내 명의로 체크인한 거 아니겠지? 나 지금 모니로봇 호텔인데 누가 먼저 체크인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뭐? 무슨 소릴? 너 살해당할 거야.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그 아내는 남편이 엮이면 정신이 나가버린다. 그렇다면 미나미를 찌른다는 발상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여동생이라지만 경찰과 엮이는 걸 바라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저기 방에 연락해보니 먼저 체크인하신 분이 내려온다고 하세요. 어서 와. 그 소동으로부터 일주일 후 호텔에서는 칼부림이 벌어졌다고 해요. 요코 씨가 시카를 휘두르며 미나미를 쫓아다니고 히로키 씨는 도주하려다 경비에게 잡혔다던가. 그 결과 셋 다 경찰에게 잡혀가 사정적치를 받게 되었어요. 요코 씨는 살인미수로 체포당했지만 불륜의 피해자인 것 등으로 정상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남편인 히로키 씨는 요코 씨와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요. 요코가 이렇게 된 건 다 제가 초래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요코를 돕기 위해 마음을 다시 먹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뒤는 부부 둘의 문제. 게다가 저희 자매에게도 남겨진 문제는 산더미입니다. 미나미는 히로키 씨에게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울고불며 집 앞에서 버티다가 경찰에게 엄중히 주의를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동안에도 계속 히로키 씨를 스토킹해서 결국 체포당했어요. 교류기간을 거쳐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 이미 행동을 옮기고 있었어요. 잠깐! 왜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아, 미나미 수고가 많아. 시끄러워. 나는 피해자라고. 얼른 집에 들여보내. 안 돼. 왜냐면 그 집은 이미 매각했거든. 뭐? 너 이 집에 히로키 씨를 데려오고 아키나한테 쌀쌀맞게 굴었다면서? 그건... 애초에 넌 이 집에 생활비도 보태지 않는 데다 거의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오더라도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세탁기에 옷을 쑤셔넣는 등 제멋대로 굴지. 좋은 기회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하자. 갑자기 그런 말을 해도 곤란해. 내 집은 어떻게 한 거야? 네 직장에 다 보내뒀어. 말도 안 돼.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치만 거기 말고 보낼 곳이 없고 이사하는데 방해를 했단 말이야. 이젠 너한테 휘둘리는 건 실증나. 마음대로 살아. 뭐야? 날 휘둘러온 건 너잖아. 뭐? 항상 엄마 아빠는 너만 예뻐하고 내가 덤이라도 돼? 미나미. 이제 됐어. 나도 너랑 연이 끊겨서 아주 속 시원해. 미나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확실히 부모님의 편에는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되도록 미나미가 갖고 싶다고 한 걸 생일에 부탁하거나 식사도 미나미가 좋아한 걸 준비해달라고 했었어요. 그 마음은 미나미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훈내 언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자, 짐 풀자. 참고로 어떻게 집을 매각했냐고 하면 집 상속이나 명의 변경을 모두 제가 했기 때문이에요. 동생은 장례식은 물론 그런 사무수속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된 건 자업자득이죠. 잘가 미나미, 내 반쪽. 저는 오늘부터 아키나와 둘이서 살아갈 거예요.